저기에 적혀진 617억 원 부문에서 반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1년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라는 거죠. 무엇보다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화끈한 주식이 저는 라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대우남자입니다. 오늘은 한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제가 소개할 기업은 2차전지 기업이에요. 지금 2차전지 분야에서 가장 공감되는 말은 소재단에서 더 확실한 소재가 개발되기는 힘들다라는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2차전지 소재, 양극재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끼지를 못해요. 기존의 배터리 업체, 소재 업체들도 지속적인 증설을 하면서 매출의 볼륨이 많이 높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배터리 셀 공장이 지어지기에 필요한 장비와 같은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 즉 2차전지 장비 기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명은 코인테크라는 기업인데요.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리포트도 썼고요. 코인테크의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코인테크는 여기 보시다시피 시스템 설계와 자동화 설비를 주로 다루는 기업이에요. 우리는 2차전지 산업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경쟁이라는 부분이 생겨나야 돼요. 실제로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유럽, 북미 지역까지 2차전지에 새롭게 뛰어드는 신생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이 생각보다 우리들이 깨닫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었고요. 중국을 시작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이미 중국은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기업은 프리미엄 자칭하면서 들어가는 배터리 소재나 셀을 생산하면서 미국의 IRA, 유럽의 CRMA 법안까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코인테크의 다트 공시에 보면 그 주요 제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배터리 셀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해요. 특히 배터리의 경우를 보면 인력에 대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수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동화가 필요하고요. 이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 파일럿 생산, 양산까지 할 수 있는 자동화 관련 기업들의 니즈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코인테크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소재, 장비, 부품 기업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한 기업 중에 하나로 실제 소재 부품이 아닌 유럽의 인건비 절약, 수율 안정화를 해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같은 사업에 우리는 충분히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시장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이때까지 주가가 못 오른 이유가 있겠죠. 정말 한 끗 차이지만 시장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기업들을 팔로우업하고 주가 상황을 체크하는 자세 또한 필요해요. 시장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기차에서는 수율이랑 인건비 절감과 같은 니즈를 필요로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예요. 2차전지의 경우에 수율은 인력의 숙련도, 인력 교체에 따라서 극심한 수율의 변동성을 보이는 산업군 중에 하나예요. 코인테크의 사업 역량을 보면 이미 국내의 배터리 셀 기업과 일본, 중국 기업들까지 많은 고객사들을 실질적으로 코인테크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특히 2차전지 전체 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과 그를 증빙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제조에 이르는 과정을 턴키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코인테크가 2차전지만 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의 특징은 2차전지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석유화, 자동차, 제약과 같은 다양한 산업의 공정, 자동화 시스템, 제조 및 공급과 같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최근 거래대금이 많이 죽었긴 하지만 거래대금이랑 거래량이 많은 섹터는 2차전지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생산 공정의 전후 공정, 즉 전공정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가 코인테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대해 프리미엄을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코인테크의 매출이랑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부터 영업이익이 10배, 2배, 3배 꾸준하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만 봐도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에서
과거 우리가 양극재, 2차전지 소재 기업과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왜 소외를 당하고 있는지, 아직 주목을 못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장비 기업들이 2차전지 소재주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건지, 진입장벽이 낮아서 그런지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돼요. 코인테크는 제가 좋게 보는 거는, 과거에는 원통형 배터리인지 각형인지 파우치형의 그 관련된 기업인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다르게 받거나 디스카운트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니켈 배터리인지 LFP 배터리인지 혹은 다른 배터리인지 이런 소재에 대한 부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즉, 폼팩터에 따라서 밸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난 과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인테크가 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동사의 사업 영역에 대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크레인, 렉, HB, LGB, 컨베이어 같은 하드웨어와 그를 관제 제어와 같은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동사의 고객사 비중을 보면요, 국내를 대표하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예요. LG에너지솔루션 향으로는 매출 비중의 5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의 세컨티어라고 할 수 있는 주 2등 기업이죠. 삼성 SDI 매출이 30% 정도를 차지를 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셀 메이커 두 곳이 코인테크의 고객사라고 한다면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레퍼런스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코인테크가 설계나 제조에 이르는 구성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비용 감소에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유럽의 대표적인 배터리셀 기업 중 하나인 노스볼트와 그 다음에 우리가 한화기술향으로 장비 수주와 그런 거를 받아서 유명해진 모로우 배터리도 있어요.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코인테크의 고객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유럽 해외 고객사 향으로 매출을 확대한다는 의미는 매출도 그렇지만 수익성을 조금 더 한국 기업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숫자로 나타내고 있는 자동화 탑티어 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자동화 시스템을 실현하면서 추가적으로 동사의 자회사인 탑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꼭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테크가 대주주로 있는 탑머티리얼은 코인테크의 자회사예요. 2차전지 공정 및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부터 제조까지 턴키 방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어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2차전지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 건설,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세팅을 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돈을 주면 그러니까 설계부터 장비 세팅, 파일럿 라인의 생산, 양산까지 다 해줄게 라는 전체적인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전 작업을 해주는 것을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신생기업인 노스볼트, 빈페스트, 모로우 배터리 등이 주요 고객사로 포진되어 있고요. 신생 배터리 업체의 경우에는 자체 기술이 많이 부족하고요.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래서 수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수율이 뜻하는 의미는 곧 비용이에요. 자본금이 많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기업도 그렇지만 신생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그만큼 부족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수율을 더 중요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인테크가 독점이냐? 그건 아니에요. 동사의 경쟁사를 보면 아바코, SFA 등이 있긴 해요. 상대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매출 증가율,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는 코인테크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화끈한 주식이 저는 탑머티리얼이랑 코인테크라는 점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탑머티리얼은 국내 장비사 컨소시엄을 통해서 장비를 공급을 하고요. 자동화 시스템은 코인테크가 담당을 함으로써 탑머티리얼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요랑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코인테크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또 보면 특수관계사인 KGA를 통한 외주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2차전지 분야에서 자동화 공정에 대한 니즈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국내 기업과 더불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 유럽의 C 법안과 같은 법 제정 강화로 인해서 2차전지 배터리
셀의 현지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고요. 그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장 건설이나 증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코인테크랑 탑머티리얼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장비 기업 중에서 자동화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는 코인테크, 탑머티리얼을 주목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올해 내년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하반기 미국 장비 발주 규모 전망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장비 발주 규모에 대한 전망치를 보면 자동화 부문에 대한 전체 배터리 셀 공정에서 약 35%에 대한 비중을 차지를 하는데, 저기에 적혀진 617억 원 부문에서 반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동사의 1년 매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공정별 우리가 수주 잔고 추이를 보면 특히나 활성화 공정, 자동화 장비 업체에 대한 수주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 배터리 셀에 대한 공장 증설은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까지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북미 지역은 특히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니즈를 올리기 위해서 대규모 세제 혜택을 통해서 역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35년, 2040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완성차 기업들은 내연기관 개발을 멈추고 모든 차종을 전기차나 전동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주식시장에서의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매년 두세 배 가까이 증가한 소재 기업보다는 장비 기업이 그 바톤을 받아서 주가에 대한 충분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유럽 지역도 배터리 생산 능력에 대한 전망을 본다면 2030년까지 약 900기가와트시의 이상의 증설이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1기가와트당 1000억 정도 든다고 예상을 해보면 계산하면 약 150조 원의 규모가 예상이 되는데, 코인테크랑 탑머티리얼이 일정 비율의 수주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코인테크와 탑머티리얼의 충분한 실적 증대와 함께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는 수주를 가져올 수만 있다면이라 전제가 붙었는데요. 이미 코인테크랑 탑머티리얼은 모든 전후 공정에 대한 납품이 가능한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동사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탑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의 매력은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응 못하고 있는 분야는 LFP 배터리보다 NCM811, NCM90000이 더 싸고 좋아요까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사이클링까지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공급적인 면을 봤을 때 배터리를 당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LFP 배터리와 중국이 CATL이 주요 생산을 하고 있는 NCM622 정도의 기술력이 보급형 전기차에 납품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3사 중에 벤츠, BMW가 실제로 중국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어요. 이 LFP랑 NCM 양극재 배터리를 중국이 이미 가격 경쟁력이 있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아무리 K 배터리가 뛰어나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국 배터리를 쓰는데 어떡해요? 우리가 딸리잖아요. 가격이 중국 애들에 비해 싸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물론 중국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중국 배터리를 쓰는 것도 있겠죠. 근데 수익성을 유지를 하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K 배터리로는 당장 얘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성을 못 거둔다는 얘기잖아요.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려면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 필요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저비용 양극재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는 중국의 LFP 배터리의 수요 증가나 점유율 증가를 보면 저비용 양극재에 대한 니즈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탑머티리얼은 차세대 양극재인 LMRO, LMNO를 개발 중으로, 다르게 얘기하면 이 기업은 LFP 양산 경험도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하이만간 양극재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이 기업은 삼성 SDI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NCM LFP 양극재 배터리를 단점을 보완한 양극재고, 에너지 밀도는 NCM과 유사해요.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아도 인건 문제와
비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망간을 주요 원료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원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2023년 말에 2024년 초 정도에 하이망간 양극재에 대한 양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약 1년 정도 더 늦춰진 상황으로 2024년, 25년 정도의 개발을 완료하고 난 뒤에 양산이나 추가 라인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요, 코인테크와 탑머티리얼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손쉽게 볼 수가 있어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극, 양극재 측면에서 2차전지 장비만 하는 업체 대비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동화 측면에서 AGV라고 불리는 물류 로봇과 AMR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물류 로봇, 이런 것도 코인테크가 탑머티리얼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끼가 많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AGV와 AMR은 이미 물류 공장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자동화에 대한 니즈가 제조 공장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물류 공장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예를 들어 쿠팡이라는 기업도 물류 로봇에 대한 니즈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인력을 로봇으로 대처하는 작업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는 굉장히 끼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불어 2차전지 공정 중에 전국 공정에서 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안전 문제도 있고요. 롤 트롤 과정에서 풀려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GV를 개발을 하였고,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수십 대씩 지속적으로 나가고 비중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동사의 꾸준한 수요 플러스 알파로 매출에 대한 실체가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된 거죠. 실제로 코인테크는 AGV 뿐만이 아닌 슬램이라고 불리는 통합 제어 기술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슬램 AGV라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라이다와 3D 카메라와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AMR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처럼요. 실제로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요청을 해서 개발을 한 거고요. 시연회와 고객사 와의 협의 단계를 통해서 타 고객사 확보까지 충분히 예상돼서 매출 증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공장에서 우리가 물류 로봇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거에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인건비 절약이나 효율성 증대, 비용이 감소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으니까 각 기업마다 이런 니즈가 충분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죠. 코인테크와 탑머티리얼의 수주 내역을 보면 이 표를 자세히 보세요. 9월 12일에 이루어진 1042억의 수주 공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북미양 자동화 장비 규모는 약 6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가 있다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2분의 1 정도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더해서 SK온 밴더는 대략 라인당 150억 정도 선이므로 규모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비슷해요.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만약에 지금 LG랑 삼성 이외에 SK온의 수주를 낸다면 충분히 최소 6천억 원이 넘는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이 수주를 이 기업이 쳐낼 수 있냐? 그러면 최근 코인테크가 낸 공시를 보죠. 신규 공장 투자 현황에 대해서 공시를 냈는데요. 이 기업은 2023년 2월 28일에 자동화 시스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캐파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매출까지는 이미 문제가 없고,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충분히 이 물량을 쳐내려고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코인테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전후 공정에 대한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글로벌 세계 최초 기업이고요. 이미 그 부분을 글로벌 배터리 기업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레퍼런스를 보유하면서 유럽의 신생 기업들 향으로도 추가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점이 그 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동사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다면요, 2차전지 섹터 내의 성장률 감소나 주가의 둔화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향성을 본다면 실적 증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최근에 리튬의 공급보다 수요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배터리 광물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배터리 소재, 셀에 대한 단기 주가 조정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는 수요 공급단에서 가격 상승이 이뤄졌을 때 배터리 소재나 배터리 셀 기업들이 그런 계약이 현재 광물의 소재 가격으로 인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서 수익성 악화라는 결과를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보통 주가 모멘텀의 순서를 보면 소재, 부품, 장비의 순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국내 3사가 꾸준하게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유럽, 북미 지역으로 신생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국내 K배터리 3사의 진입이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소재 부품보다는 저는 자동화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한 비용 감소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요소들이 절실해지는 상황이 저는 실질적으로 이 코인테크나 탑 머티리얼이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는 대표적인 전국 공정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PNT 수주 잔고만 봐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광물의 하락 가격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에 대한 리스크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배터리 셀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현재 수요를 올려주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일정하게 인력이 참여를 해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수율 변동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사의 자동화 시스템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코인테크, 탑 머티리얼 이 두 기업에 대한 성장성은 타 장비 기업보다 뭔가 다른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실제로 1차 체크 물량이 매수가 된 상태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목표가에 이르렀을 때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